네, 너무 약간 너무 밝아서 관객분들 표정이 안 보이네요. 조명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명 고정됐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 진행을 맡게 된 영화신학교 여러분 장성란 기자님 반갑습니다. 두 분의 사진은 찍으시는 동안 인사는 다 하셨지만 일단 정식으로 인사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신지입니다. 계시죠? 今日は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今ちょうど見終わったところですか。 지금 막 영화 다 보신 건가요? 네. どうでしたか。 어떠셨어요? Amazing! Fucking amazing! 열렬한 관객을 하는 거 있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수정 배우님도 인사를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이화유 신지 감독님 새 영화를 함께 보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사실 감독님을 오랜만에 또 뵙고 싶기도 했고 저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심 가득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누면서 영화에 대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첫 질문을 임수정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님도 이 영화를 열렬히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감독님 영화를 오랜만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고 또 되게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어떤 소통의 그런 현실,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영화 내에서 당당하게 그려지는 것이 정말 되게 좋았고요. 또 사실 주인공의 이렇게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과연 그녀가 겪는 어떤 앞에 일들이 예기치가 않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그런 전개에 대한 흥미로움과 좀 몰입해서 봤습니다. 재밌게 감동을 잘 봤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세세히 인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이게 가장 감독님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일본에서 실사 극영화를 찍으신 건 하나와 앨리스 이후로 12년 만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셨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12년 안에 감독님이 현대사회 특징이 이런 거구나, SNS라는 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할 말이 생겨서 영화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소셜 미디어의 소소함을 털어놓는 현대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リリース初の頃ぐらいまでだと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メールとか掲示板ぐらいだったですね。 리슈 씨의 모든 것이 어떤 그 시대에서는 물론 인터넷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메일이나 게시판 정도만 사용하던 인터넷의 상징이었습니다. バーチャルっていう仮想現実っていう、言い方をしてきましたけど 그때는 버추얼이랄까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つまりそのパソコンとか
携帯電話の中だけの世界っていうイメージ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그때는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의 세계였는데요. でも今はもうスマホの時代になって、その注文すれば車が来たり物が来たり、あとは人までやってくるっていう、そういうもうバーチャルとは言えないもう現実の世界になってき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最近の SNS の世界だと思うんですね。 그 지금의 SNS 세계는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 택시 같은 차도 달려오고 물건도 받을 수 있고 사람까지 부를 수 있는 그 버추얼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SNS의 시대가 왔습니다. で主人公も自分の彼氏を、インターネットで見つけて、で結婚するときに空いてる席をやっぱりそのインターネットで埋めてしまうっていう、で安室という男とも SNS で知り合って、最後お葬式のなんですかスタッフも、SNS で呼ばれてやってくる、もう全部そこを使っ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中で、実際にその人のドラマなんだけど、そこ全てにそういったその、端末が必ず関わっているっていう時代なんだと思うんですね。 예, 사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주인공 나나미는 남자친구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의 빈자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메우게 되고 또 나중에 아무로라는 사람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을 때도 나중에 또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장의사를 부르는 것도 핸드폰으로 부르게 되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에도 단말기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そんな世界を描いてみたのが今回の作品です。 그런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고 그런 세상을 그린 것이 이번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현실이 단순히 되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SNS라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소셜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랑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님도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배우로서는 그걸 통해서 대중들과 친근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되긴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이 어떤 특성을 가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사실 SNS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작년 11월 말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통에 대한 뭔가 저도 저의 방식을 좀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저의 어떤 소소한 개인적인 고민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또 어디까지가 또 나를 알리는 데 써야 되고 또 어디까지는 정말 개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요. 네, 아까 해주신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기존의 어떤 소통하던 방식과 다르게 지금 정말 소셜미디어가 가장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기존의 어떤 소통 방식과 이런 소셜미디어의 소통 방식이 어떤 점으로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さっき言ったところだと思いますけど、本当のものがやってきちゃう、本当の人がやってきちゃう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人と人が出会えちゃうし、そういうバーチャルなもの
ってるっていう。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정말 최첨단의 SNS는 실제 사람이 오고 실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 더 이상 버추얼이 아니라는 것, 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SNS의 공간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의 공간인지가 마구 섞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そうですね。もうだから仮想の方が現実をもう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とそれは言える状態になっている。 맞습니다. 어쩌면 가상이 현실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에 가장 몰입하게 하는 것은 역시나 감독님의 장기의 실 배우의 어떤 특별한 감성을 전해주는 연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영화는 감독님의 새로운 뮤즈라고 할 수 있는 나나미 주인공 역의 크로키하루의 아주 감성적인 연기를 잘 드러내는 영화죠. 그 감정이 누구보다 흠뻑 빠져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크로키하루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크로키하루의 배우의 연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이미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연기 수상자에게 박수로 되게 대단한 배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영화 안에서 크로키하루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웃고 있는데 슬퍼요. 그래서 이 배우가 가진 그 특유의 감성이 사실은 이 역할과도 너무 잘 맞고 또 감독님도 분명히 연기를 배우에 끌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뭔가 담담한 일상들을 연기를 하는데 그것이 울컥울컥 슬퍼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배우로서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복합적인 연기를 윤수정 씨도 여러 작품에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나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한 가지 단어로 가둘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정서 중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신 다음에 배우님께 가장 남았던 것을 장면, 감성을 무엇이었나요?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좀 가장 처음 그 감정 울컥했고 공감이 갔던 부분은 그 교신원집에서 남편과 이제 시어머니께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짐가방 하나 들고 그 회색 거리를 막 정처 없이 헤매는 그 시퀀스가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사 중에도 통화하면서 내가 여기 어디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녹음을 막 시작하는데 마치 진짜 길을 정처 없이 잃어버린 것과 내 삶의 방향에서 지금 나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다 담겨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두 가지 감정을 다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감정과 정서가 저는 참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계속해서 그 장면으로 지적되는 길 잃은 청춘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 오셨다는 걸 보면서 그 장면이 계속해서 감독님 영화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크로키 하루를 이 영화에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まあ結構付き合いが長くて、一緒に番組やったりもしてたので、2年ぐらいですかね、毎月のように番組収録で、会ったりして、僕の好きな映画を無理やり見せる番組で、結構、いわゆる趣味な映画を見せて専門してたんですけど。 예, 사실 같이 텔레비전 방송을 올해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매달 한 번 정도 녹화를 위해서 만나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억지로 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면서 제가 프로키 씨에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 세계를 억지로 설명을 시켰습니다. そこからもう本当にその流れで実は最初その番組のプロデューサーと話しててなんかショートフィルムでも彼女で撮れないかなみたいな話で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なんて言っててである時ちょうどこの話の一番元になる本を書いて見せたんですけどショートフィルムにしてはちょっと長すぎる本だったんですけどそしたらもうどうしてもこれやりたいプロデューサーが言い出して、もうこれは結構大作になりますけどって話でどうしても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でそこから頑張ってもらってこの大作にたどり着い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 그래서 같이 방송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어진 분위기로 처음에는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그 같이 해서 그 단편 영화라도 찍으면 어떠냐라고 제안하셨고 감독님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영화의 앞부분이 되는 부분을 글로 써서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시고 이거는 단편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던 끝에 또 프로듀서분께서 이거는 아주 대작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長いですかね。 기니까 대작입니다. 길어도 대작이고 내용이 좋아서 대작이고 그래서 이 감독님 소설과 영화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설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마 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오라든지 4월 이야기의 마시다 카토라든지 아니면 릴리 슈슈의 부른 것의 아오이 유라든지 하나와 예술이고요. 그 배우의 가장 인상적인 얼굴을 남긴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마도 윤수정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빛나는 재능이 아니실까 생각하거든요. 배우를 보시는 분이 되게 특별하신 것 같은데 캐스팅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심리안을 통과해야 감독님 영화에 캐스팅될 수 있나요? 세뇌당해야 되나요? いやでもね、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難しい質問ですけど。 글쎄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비교를 잘 얘기 안 でも 해주셔서. ね、平凡なんですよね、僕自身多分その趣味が。 아마 저 자신은 취향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습니다. だから仲間が多いんですよ。 그래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죠. あんまりこうみんなが、ね、好きじゃない子が好みだと仲間が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けど多分みんなも好きなそうな子を見つけるのは得意なのかもしれな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고르는 여배우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죠. 이거 뭔가 떡볶이
장인이 자기 비결, 고추장 비결 얘기 안 해주고 스릴을 좀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 이렇게 감독님의 비결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국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 중에서 임수정 씨를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보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셨는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どんな人気がありますけどね、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女優さんの中でもちょっとってなんかこうなんていうの、女王様みたいな人もいますから、そういう人たちに比べるとすごくこう身近な感じがするというか、だからやっぱ映画で撮ったら大事ですよね。あまりにもこう目立つ、人だと女王様役はいいけど普通の役がやれないっていうのも困りますから、やっぱりあと映画ってこうスクリーンで大きいですからね、2時間それで引きつけておくためにはあんまりこう人工的に綺麗な人もダメだし、なかなか難しい中で絶妙な魅力をずっと2時間維持でき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なかなか天性のものだと思うんで、そう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よね、彼女はね。 예, 일단 임수정 씨는 나는 여배우야 라는 그런 점이 많이 없습니다. 여배우들 중에서는 딱 봤을 때 나는 여배우야 이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본인이 여왕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할 때 임수정 씨는 비교적 친근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여배우 같은 경우는 여왕 역은 시킬 수 있어도 여왕이 아닌 일반인 역할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여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는 스크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그 스크린에 2시간 동안이나 여배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인공미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은 영화로 담기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임수정 씨는 인공적이지 않은 절묘한 매력을 가진 여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데 왜 잘 못 보세요? 보면서 얘기해 주시지. 次の話題になって 다음에 만나면은 다음에 보면 눈을 마주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はい。 네, 쑥스러우신데 제가 자꾸 보이진 않아요. 못 되겠군요. 그럼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과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또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 것도 사람의 마음이네요. 이 감독님의 칭찬에 더 기대를 부응하는 연기를 앞으로 더 배우로서 스크린에서 자주 관객분들께 보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아름다운 만남을 여기서 같이 만나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임수정 배우님께 왜 이완 신지 감독님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감독님 영화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뭉클한 분위기 같은 게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점에서 감독님 영화 좋아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모두 관객분들도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영상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워져요.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기도 한 감정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담담하게 항상 카메라에 담아내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먹먹하게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사랑스러운 부분도 너무 많고요. 인물들이 다 귀엽고 독특한 면들이 있어서 약간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현실의 이야기가 항상 담겨져 있지만 그래서 가끔 판타지처럼 착각했다가 다시 현실을 보게 되고 동화를 봤다가 또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묘한 구조들이 있어서 작품을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옥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배우로서는 가장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배우의 연기를 많이 끌어내서 좋은 연기를 담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가장 배우로서 탐나고 좋아하는 여기 앞에 관객분이 박수 유도를 너무 잘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유도를 참 잘해주시는데 앞으로 관객분이 박수 치면 제가 다 같이 박수 쳐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이 나실 때 아무거나 쳐주세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영화는 한 가지 단어로 이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색깔이 무엇이냐고 그 네이버 V에 진행을 했을 때 물어보니까 감독님의 답변이 유수정 씨가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무슨 대답이었죠? 컬러풀. 네, 컬러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영화는 감독님이 지금까지 구현해 오셨던 영화 세계 여러 가지 키워드와 색깔들을 다 그리고 임수정 씨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와이 슌지 감독님 영화로부터 느꼈던 온갖 감정들을 다 판타지와 현실, 아련함과 찬란함, 설렘과 슬픔 같은 것들이 다 오묘하게 들어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 영화가 그렇게 다채롭다 보니까 다 각자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임수정 씨 취향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솔직히 하나를 꼽으면 너무 잔인하세요. 제가 좀 잔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뷰시스의 모든 것도 참 좋아하고요. 그 감성과 음악과 너무 좋았고 오프닝 시퀀스랑 엔딩 시퀀스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감성인데 감독님 오랜만에 뵙는다 해서 사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러브레터를 다시 봤어요. 그게 1995년도 작품이더라고요. 20년이 됐어요. 근데 저 어제 새벽에 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그 20년의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또다시 그 이야기 흐름에 빠져들고 그 하얀 눈밭에서 놀라주는 그 외침 그 장면들이 다시금 제가 울컥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럴 때 가장 떠오르는 감독 영화 떠오르는 영화가 자연스럽게 로봇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UI 월드 안에서 어떤 작품, 어떤 장면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지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지금 SNS 창에 여기 다 보이도록 한다면 다 각자 되게 다양한 작품과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아마도 감독님이 컬러풀한 영화 세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そうなんですよ。 꼭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약속 안 하실 거예요? 네, 약속해 주세요. 박수 많이 치러주세요. 허리뿐만은 좋으니까 열심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게, 임수정 씨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작품과 역할이 뭔가요? そうですね。まだね、あんまり拝見できてなくて、 사실 영화를 아직 많이는 못 僕の 봤어요. 中ではベルリンの夜が忘れがたい思い出なんですけど、 베를린의 밤. 아, 一緒に食事して写真撮ったり 그때 같이 사진 찍었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아이 슌제 감독님이 임수정 배우님에게서 발견하시는 매력 무엇일지를 더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 자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이제 소망을 전해드렸어요. そうですね、ぜひ、はい、一緒に連絡取れたら嬉しいですね。 네, 그 영화도 앞으로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감독님의 영화가 가진 굉장히 다양한 풍부해진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감독님 영화는 임수정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러브레터의 어떤 굉장히 아련한 서정성 같은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인연에 얼마나 이제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 남겨진 사람이 가지고 느껴야 하는 비정한 외로움,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짜릿한 찬란함 같은 것과 더불어서 그게 생각되지 않을 때 인간이 느껴야 되는 소외감, 외로움 같은 거를 굉장히 양면을 들여다보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만드실 때도 그 두 가지 양면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그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なんか自然そうなんですかね。あまり本当物語作ってる時はなんかその後で意味を、考えるとこの映画ってこういうふうにも見れるし、ああいうふうにも分析できるってあるんですけど、作ってる時はとにかくなんとかこう面白いものにしなきゃっていう死に物狂いでやってる。出来上がった時にどうやって出来上がったのか自分でもよくわからないぐらいの時が多いですね。この作品もそうでしたけど、撮影中もまあこう分けて撮ってたんですけど、本当にどんな映画になるか自分でよくわからなかったですね。 사실 영화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양면성 그려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봤을 때, 아, 이 영화의 의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는데, 영화를 만들고 있는 그때는요, 사실 일단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자, 다들 좋아할 영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요. 나중에 영화가 완성되고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밑바닝클의 신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촬영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나누어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더라 지금도 좀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編集の途中ぐらいですね。なんか編集をしていくうちにだんだんこうつながってくるわけですけど、真ん中過ぎたぐらいあたりからこの映画面白いなと思い始めてそうですね。で後半ぐらいまでつながった時にこれかなり面白いかもしれないなってなんかプロデューサーに連絡した記憶があります。 이 밑바닝클의 신부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는 한 중간 정도까지 편집을 했을 때요. 중간 좀 지나니까 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후반까지 영화를 연결을 시켰을 때 상당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영화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撮影中はだからじゃあ何やってんだって話なんですけど、撮影中って結構そのシーンなんか
今日を撮る、今日のある場面、あるシーンを、なんか、その人たちが本当に生きてるように再現するっていうことに多分集中し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これがなんか映画的にどういう意味があるんじゃなくて、まずそのここで役者さんが芝居をしてお芝居しているそのリアリティをどうカメラに写し取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だけに多分集中してて、あんまりその映画的にどういう意味があるんだろうとかね、考えてないことが多いんだと思うんです。 그러면 촬영 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촬영 기간 중에는 오늘 찍는 것, 오늘의 장면, 오늘의 씬, 그리고 오늘 찍는 배우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 재현을 하는 데 매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화적으로 어떤 영화가 될 것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의 모습이 리얼리티가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그 리얼리티를 카메라에 제대로 담아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비결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본 분들한테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나나미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제 불쌍한 일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답답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어른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싶은데, 또 보면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중에는 그 마사미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감독님 영화의 연말성을 좀 잘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님은 나나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 어떤 만남에서의 사람을 믿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 때문에 계속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자꾸 빠져드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면도 막 울다가 아이처럼 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꿋꿋하게 다시 다가올 오늘을 살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이 산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스치면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나나미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そうですね。まあ、できるだけなんかああいう性格だからこうなったっていうよりは、誰しもが誰がそこにいてもそういうふうに陥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するには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ったらいいかな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たので、なんか逆にナナミがナナミの性格がゆえに取る行動みたいなのが逆にすごい慎重にこういうのがちょっとやりすぎかなとか結構悩みながらやってはいましたね。その計算はすごい難しい、撮影中はすごい難しいかですね。 사실 저는 가능하면 나나미가 이러한 성격이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식으로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나나미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역으로 나나미가 본인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어떻게 보일지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촬영 현장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 나나미의 성격으로 어디까지가 이루어지는지 또 인간이라면 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과물이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저는 임수정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다시 용기를 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처럼 받아들이셨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해석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일단 임수정 배우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이 영화의 결말에서 어떤 감흥을 느끼셨어요? 뭔가 나나미가 좀 그만큼은 성장한 느낌? 좀 그리고 이제 덩그라니 이제 자기의 보금자리를 하나 마련을 하고 새로 얻은 가구로 앞에서 잠깐 앉아있는 그 뒷모습 보면 되게 나나미에게는 빠질 수 없는 삶의 의미가 좀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을 열어서 저 바깥의 햇빛 속으로 싹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도 화면이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잠시. 근데 그게 그냥 조용한 희망 같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은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조용한 희망이 보여져서 그게 햇살처럼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이제 나는 얼굴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고요. 그녀의 미래가 궁금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관련해서 어떤 걸 굉장히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意外と自分でつないでですね、音楽をつけてエンドロールをこう自分で編集につけていくんですけど、本当に最後はあいいなこれって自分の中で本当にいいなこれと思いましたけどね。 참 의외로 제가 이 영화를 편집을 하고 음악을 넣고 엔딩 크레딧까지 넣어서 마지막에 완성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좋은데 생각이 정말シナリオにこう最後薬指を見てこう見えない指輪を見てるみたいにこうシナリオに書いたんですよね。でもこういうのって字では書けるけど実際はなかなかこう絵にしづらいんだよ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撮影するときに見てたら太陽の位置がですね、だんだんいい感じになってきて、このまま行くとちょうどベランダに立ったときに、その時はまだベランダに光来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あと10分15分待つとちょうど横から刺してちょうど手を出すとそこに太陽が当たるなっていうのに気づいて、もうちょっと15分ぐらい待ってで本番に入ったら本当にちょうどここに光が当たるタイミングがあって、これも何テイクも撮ったんですけど、はるちゃんにここだけに当たるように手をうまく持ってきてくれって撮影し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そのタイミングそこにいなかったら撮れ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
それが取れたときに結構この映画は祝福されてるなと思いましたね。俳優にも応援してもらってるなと思って、余計最後のシーンが見えない指輪がちゃんとこう存在感を持てたなと思ってよかったです。 이거를 진짜 알아듣고 싶은데 영광이 점점 커지는 이 장면 진짜. 제가 시나리오의 그 마지막 장면을 쓸 때 글로는 그 나나미가 이미 빼버리고 없는 네 번째 손가락을, 반지가 이미 없어진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글로 썼어요. 그런데 써놓고도 이거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겠다. 이거는 좀 연기로 실제로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의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현장에서 촬영을 들어갔는데 촬영장에서 보니까 태양의 위치를 봤어요. 봤더니 태양의 위치가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나미가 베란다에 가서 찍을 때 수온의 빛이 닿을 것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크로키어를 형한테 가서 좀 이렇게 연기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손 쪽에 태양빛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손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테이크를 이제 찍었는데요. 그 크로키아르 씨한테 나중에는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이 태양빛이 딱 닿도록 연기를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끝내고 봤을 때 굉장히 축복받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도 응원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죠? 박수 대장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 덕분에 마지막에 존재하지 않는 반지의 존재감이 느껴질 수 있었다고요? 태양이 함께 도와서 만든 영화 대장이 저희가 SNS로 받은 질문들을 급하게 여쭤봐야 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일단 여쭤볼게요. 이게 워낙 재미있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만화와 소설에서 따오신 그 아이디들을 캐릭터들이 막 쓰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인터넷상에서 주로 사용하셨던 아이디가 어떤 건지. 僕は実例になりますね。 저는 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実例でやってます。 실명입니다. 트위터도 유아이슌지라고 찾으면 되는 거죠? そうです。アルファベット 아마 알파벳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은 혹시? 저도 딱히 그렇군요. 네, 딱히 어떤 아이디가 두 분이 이렇게나 잘 통하는 분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되게 SNS로 창으로 나오는 아니면 대사로 하든 간에 가슴에 하나씩 박히는 대사들, 말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배우님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감독님 먼저 찬스 쓰셨습니다. 네, 가장 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そうですね。ココさんがしゃべる長台詞、長い席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死ぬ間際に。あれはココさんに決まって、ココさんにキャスティングが決まった後に実は書いたセリフで、彼女のライブとかでこう喋ってることとか思い出して、彼女のキャラクターだったらなんてここで喋るかなっていう感じで彼女になりきって書いたんですね。そしたら本当に彼女に喋ってるように彼女を返してくれて、あれは本当にアドリブのような、でも台本にしっかり書いてあった内容で、なんかセリフに聞こえない不思議な、撮影してても不思議な感じで、これは2回やるものじゃないなと思って。
もうその最初の演技だけで OK だから撮影したのは1回きりなんですけど、あれはなんか思い出深いですね。 기억에 남는 대사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코코 씨가 연기한 마시로가 죽기 전에 그 전날에 둘이 웨딩드레스 입고 침대에 누워서 긴 대사를 하잖아요. 뭐 세상에 행복이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슈퍼마켓 가는 이야기. 그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의 대사는 이 캐스팅이 코코 씨로 정해진 뒤에 쓴 대사들이에요. 그 코코 씨가 라이브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말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개성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대사를 썼는데 또 실제로 그녀가 된 듯한 느낌으로 그녀가 마치 마시로가 된 듯한 느낌으로 대사를 썼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본인이 된 듯한 그런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사를 들으면 마치 애드리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본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들어도 이것은 대본에 적힌 대사를 연기한 것 같지 않게 들리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라는 것을 찍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굉장히 길게 찍은 테이프인데요. 그 장면은 2번 연기를 시킬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한 연기로 오케이를 뽑게 바로 영화에 들어갔고 그 처음 테이크 이후에도 찍지도 않았었습니다. 딱 한 번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찍으신 장면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인님 들어볼까요? 저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았지만 뒤에 그녀가 죽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심지어 어머니가 이제 탈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딸의 입장을 체험해 보면서 울부짖는데 결국에는 같이 걷고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슬픔을 같이 나눈다라는 그 장면이 그렇게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오래 담은 영화 속의 장면이 몇이나 있을 정도로 생각해보면 되게 귀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너무 사랑스럽게 한잔 다시 하라 이러면서 오씨 근데 그게 그런 모습도 막 이렇게 웃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얘기인데 마음에도 확 와닿았어요. 배우님들의 그 장면이 줬던 감이 생각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 안에서 뭔가를 되게 굉장히 크게 느낀 장면인데 그게 저한테 똑 떨어지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 두고두고 생각해봐야 되는 이 감정을 내가 곱씹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よく表情が出たなっていう撮影現場でも、一番いいところが出てくれたというか、泣き笑いっていうんですかね、なんかすごい難し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一生懸命工夫するんじゃなくて、多分自分のもう体の中から吹き出すようにいったら、そこにいた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からね。 사실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의 크로키하루 씨의 표정은 저도 정말 현장에서도 정말 좋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어쩌면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울면서 동시에 웃는 듯한 정말 힘든 연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머리를 써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녀의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연기를 해보신 배우분이 그 장면을 지금까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네, 박수 안 치시는 이제 저희가 또 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SNS로 받은 질문이 많은데 더 많이 못해드리는 거, 현장 질문 못 받아드리는 거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와서 두 분의 인사 말씀 듣고요. 그리고 장례가 퇴출로가 조금 번잡할 것 같아서 두 분 먼저 퇴장시켜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そうですね、ぜひ見てくださいって言い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皆さん見られたんで、何度でも、見てほしいと思います。 꼭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보신 분들이라서 몇 번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日本になんか15回も見た人がいるんですけど、 일본에는 15번 보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この記録を破ってください。 기록을 깨주십시오. 기록 경신의 장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부인님도 마지막 인사 청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요. 신지 감독님 한국에서 영화 개봉하는 것도 보고 함께 영화 보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이 영화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